빅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웹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법인 웹 스크래핑으로 할 수 있어. 네, 이번 시간에는 웹 스크래핑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우리가 모을 때 우리가 데이터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데이터 구축 중에서 데이터를 어디서 가지고 오냐면 웹에서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 시간에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때 정형화 있는 데이터들은 공공 플랫폼에 가서 우리가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과연 다양한 웹, 검색창이나 네이버, 다음, 다양한 곳이 있죠. 또 우리는 위키피디아 같은 그러한 홈페이지에 갔었을 때 그 데이터들을 어떻게 용이하게 가지고 올까요? 번번이 검색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키워드를 가지고 모든 데이터들을 한 번에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이 웹 스크래핑으로 우리가 처리가 되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웹 스크래핑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웹 형식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기가 굉장히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웹 형식의 기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World Wide Web. 그러면 www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기에 약자를 우리가 다루고 있고요. 하이퍼 중심의 인터넷 서비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또 등장하게 되는 경우는 www 다음에 나오는 것이 HTTP입니다. 하이퍼텍스트 전송하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하이퍼 텍스트 전송 트랜스퍼 그다음 프로토콜 각각의 영어 약자를 우리가 추출하면 HTTP로 이야기합니다. 또 들어보셨습니까? URL. URL은 www에서 사용하는 주소 표시 방법입니다. 어디서 갖고 오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HTTP의 그 원리를 한번 보게 되면요.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그랬었죠. 데이터들을 가지고 오는 전송 프로토콜이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하이퍼 텍스트를 가지고 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클라이언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검색을 하게 되면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거나 구글에서 검색을 하거나 다음에서 검색을 하거나 야후에서 검색을 하거나 여러 검색 창들이 있습니다. 그 서버는 구글, 페이스북, 네이버, 다음 등 다양한 서비스가 있는 다음에 클라이언트는 일반 사용자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HTTP의 원리를 알고자 하면은 이제 두 유저들이 있고요. 서버가 있고요. 이렇게 그 기준으로 우리가 처리를 하게 되겠죠.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이제 소통을 하려면 요청을 하고 응답을 하는 과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요청하는 것을 우리는 리퀘스트라고 하고요. 응답을 하는 것을 리스폰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웹 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입력하거나 링크를 클릭해서 요청을 하죠. 그래서 네이버에 우리가 했었을 때 클릭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반응이 되어야 네이버 창이 뜨듯이 구글 창이 뜨듯이 벌써 이제 응답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크래핑을 할 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웹사이트에서 자료를 가지고 올 때 우리가 리퀘스트를 먼저 던져줍니다. 그런데 거기서 거부를 할 경우에는 우리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를 가지고 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서버에서 요청하면 응답이라는 메시지를 바꿔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을 우리가 그 과정들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HTTP 메소드를 보면요. 우리가 가지고 온다 그랬을 때 get이라는 것을 쓰고요. 자, get에서는 목록을 보고 그 다음에 다운로드까지 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포스트는 서버의 지원을 추가할 때 글쓰기나 업로드를 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특별하게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보통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것은 이제 get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URL은 우리가 이야기했죠. 우리가 이제 인터넷 주소를 이제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한번 여기 한번 이 라인을 한번 보고 우리가 이제 잘라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TP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스캠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보내서 이렇게 서버를 연결을 받아야 되니까 호스트. 자는 이제 다음에 이제 영화 부분을 이제 검색하기 위해서 만약에 친다면 여기 메인 서버에서 무비의 자료들이 올라가 있는 그 서브 메뉴에 이제 입력을 하게 되겠죠. 여기는 호스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스라는 것은 그 무비를 들고 있는 메인 메뉴에 각각이 들어가 있는 이제 메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레이드라는 거를 랭크로 먹였던 그 창에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패스라고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어떠한 영화에 대해서 묻고자 할 때의 질의어를 넣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쿼리 차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검색할 때 이러한 창들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스캠, 호스트, 패스, 쿼리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스캠은 통신 방식을 말하고요. HTTP로 우리가 통신한다. 그 다음에 호스트는 누구야? 그 다음에 패스는 서버에서 지원하는 위치를 우리가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쿼리는 추가 정보나 우리가 값 형태 이제 구분을 할 때 우리가 사용한다. 이게 이제 URL에서 주는 정보입니다. 자, 보통 이제 HTML은 우리가 하이퍼텍스트 마크업 랭귀지, 그래서 ML까지 우리가 붙여 있는데요. 이 형태 형식이 우리가 말하는 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 페이지에 등장하는 케이스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크업 하면은요, 원래 의미는 빨간 펜으로 원고에다가 표시하는 거, 우리가 빨간 펜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것들을 표시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확장된 의미로서 텍스트의 의미 또한 표현 방법들을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HTML은 웹에서 사용하는 하이퍼텍스트에서 마크업을 하기 위한 언어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겠거나요? 또는 파일 형식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HTTP로 이제 요청을 해서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원하는 이제 검색들에 대한 것들을 HTML로 이제 보여주게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제 HTML의 이제 형식 중에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 HTML, 이건 이제 우리가 말하는 문자고요. 지금 하나의 문장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HTML is 그 다음에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문장에 대한 이제 영어죠. 그 다음에 태그 창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타내는 것은요, 여기에 꺽쇠 지금 그 괄호죠. 여기 EM은 emphasize 해가지고 강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커라는 단어를 강조해 하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처음에 EM, 그 다음에 /EM. 그럼 여기에 요 내용들이 강조해서 써줘. 그럼 우리가 보통 쓰는 것들이 볼드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HTML is 그 다음에 markup, 그 다음에 language 이렇게 표현했었을 때 여기는 markup만 볼드, 진한 색으로 표시를 하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특징은 모두 형식을 쌍으로 가지고 있어요. EM, 그다음 /EM, 그러니까 태그의 형태들로 우리가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스크래핑을 하려면 홈페이지에 각각의 소스 파일을 우리가 봐야 되거든요. 그럴 때 어디서부터 출발을 했는지 어디서 끝점인지를 찾아낼 때는 우리가 태그에서부터 찾아내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이 형식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또 여기 요소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에 감싸인 하나의 영역. 좀 전에 아까 emphasis 해가지고 했고 여기 안에 들어가는 영역처럼 여기 이제 하나를 또 소개를 할게요. 여기는 이제 P라는 태그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태는 paragraph. 그러니까 문단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문단 시작하는 곳과 끝나는 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HTML is a 그다음에 markup language 하고 여기서는 요 틀 안이 지금 하나의 문단으로 형식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는 태그, 닫는 태그 이렇게 해서 영역을 감싸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부터는 이제 속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속성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attribute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서 요소가 가지는 또 여기서도 태그도 또 시작하는 거를 보시게 되겠습니다. 자, A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reference 해서 여기 이제 사이트들 우리가 원하는 URL을 이제 주소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구글 이제 호스트에다가 우리가 이제 연결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search, 여기는 글씨고, 그 다음에 여기 A, 태그 이제 문 닫아줍니다. 여기서 해당하는 속성들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A는 링크가 걸려있는 표시를 하기 위해서 앵커라는 뜻입니다. 앵커는 어떻습니까? 배를 우리가 이제 그 항구에 정착시킬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앵커를 던져요. 그래서 딱 땅에 부착해서 배가 움직이지 않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여기서도 HTML에서 우리가 가고 있는 그 검색창 URL을 어떻게 돼요? 딱 앵커로 붙잡아 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앵커는 보통 파란색으로 글꼴이 표시가 되고요. 밑줄 쳐서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href는 링크를 클릭할 때 이동할 주소를 우리가 입력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HTML의 구조를 보실까요? 제일 상위의 요소는 HTML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HTML에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헤드와 바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머리글, 그 다음에 전체의 문장 전체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요. 여는 태그와 닫는 태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표시하면 꺽쇠 지금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형태를 꼭 기억해 두세요. 헤드에는 보통 문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요. 바디는 문서의 내용 전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깐 그림을 그렸어요. 자, HTML 그림을 보시면 위에 헤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바디는 그 밑에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것들로 볼 수 있고요. 조금 있다가 이제 소스 파일을 보게 되면 또 구체적으로 이 형태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는 형태들을 봤는데 이 형태들을 우리가 이제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트리 형태로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HTML에 대한 이제 형식이야. 그런데 처음에 헤드, 머릿말, 그 다음에 본문 내용을 우리가 구성할 거야. 그래서 두 가지로 우리가 갈래를 나눠줬고요. 헤드, 머릿말에는 우리가 말하는 그 HTML의 제목을 나타나기 때문에 타이틀을 보통 써주는 경우가 있고요. 본문 내용에는 처음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패러그래프 시작을 할 거야. 그럼 거기 안에 테이블도 넣을 수가 있겠고요. 이미지도 넣을 수 있고 다양하게 우리가 넣을 수가 있겠죠. 그 문단, 표, 그 다음에 그림 이러한 것들을 구성하는 것들이 바디에서 생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소스 파일을 좀 보려고 해요. 그러면은 뭐 보통 전에는 HTML 열어가지고 우리가 또 오른쪽 클릭을 하면 뭐 소스 파일 보기 이랬는데요. 점점 이제 우리가 그 인터넷 시스템이 개발이 되면서 보통 이제 개발자 도구를 열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축키 12를 쓰면 F12를 누르면 저절로 옆에 소스 파일을 다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소스 파일 또한 HTML 형식으로 나타내는 파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우리가 용이하게 쓸 수 있는 것은 크롬을 추천을 드립니다. 또 맥에서는 이제 사파리를 쓰게 되고요. 우리가 지금 i는 보통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중단하고 있는 터라 이 부분은 이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또 뭐 단축키를 몰랐다, 잊어버렸다 그렇게 되면은 그냥 간단하게 우클릭 하셔서요. 요소 검사 또는 검사를 누르시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개발자 도구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제가 이제 우선은 먼저 프리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제가 이제 F12나 오른쪽 마우스 클릭해서 검사를 눌렀더니 이렇게 HTML 형식으로 나왔어요. 요거는 이제 직접 실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자, 개발자 도구를 했더니 제가 여기를 눌렀더니 해당하는 게 어디인지를 여기서 또 나타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씩 실습을 통해 가지고 구성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또 하나 등장하는 게 있습니다. CSS라는 것은요, 선택지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HTML 문서의 서식을 지정하는 거예요. 어떤 용도냐면, 각각의 이제 조금 보통 이제
디자인을 하는 경우에 이런 부분을 많이 쓰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CS는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 또 거기에 대한 복잡한 조건의 노드를 선택할 때는 우리가 어떤 패스를 사용하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알아두시면요. 웹 스크래핑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해당하는 거 볼까요? 여기 저도 이제 여기 검색을 가지고 왔고요. 이게 바디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F12를 했더니 여기의 위치는 지금 해당하는 이 부분을 제가 클릭했더니 여기 지금 해당하는 위치를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CSS 선택지 이 부분을 또 보실 수가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클래스에 대한 부분 보고 여기서는 선택지에서 컨텐츠 해서 어떻게 구성하고 있냐면 디비전 해서 헬로 해가지고 여기서도 태그로 감싸주고요. 해당하는 내용들을 여기서 또 풀어주는 과정을 또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우리가 실습을 가기 전에 조금 더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사용을 할 텐데요. 여기서 웹 크롤링을 우리가 이제 할 때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파이썬으로 이제 구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파이썬에서는 이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그 파이썬을 실질적으로 내 컴퓨터에 다운을 받아서 근데 지난번에 저희랑 이제 실습을 할 때는 어떻습니까? 클라우드에 있는 파이썬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나콘다 클라우드를 사용을 했는데 웹 스크래핑을 하는 과정에서 클라우드에서 해당하는 부분들이 이제 부딪히거나 오류가 발생이 좀 잦아서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조금 더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 각각의 아나콘다를 직접 자기 컴퓨터에 다운을 받아서 사용하시면 이 부분에서 오류가 항상 없게 되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아나콘다를 각자 컴퓨터에 다운로드를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나콘다 설치하는 방법을 잠깐 소개를 드릴게요. 검색을 하셔서 아나콘다 설치, 아나콘다를 클릭을 하시면요. 아나콘다에서 다운로드하는 창이 뜹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파이썬 3.6 정도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그냥 해서 넥스트 누르시고요. 해당하는 거에 동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코멘디드를 사용하시는 게 더 그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으니까 위에 걸로 클릭하셔서 다운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넥스트를 누르시고요. 자, 여기에 해당하는 거에 지금 아나콘다 설치하는 뭐 디폴트로 가게끔 해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 요 자료를 다운로드 받고 싶다 하면은 여기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한 3GB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당하는 부분에서 여기 이제 우리가 인스톨을 하는 것을 이제 명령 주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운 받으면 이제 여기서 인스톨 여기 해당하는 부분은 그냥 스킵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스킵 버튼 한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해당하는 부분에서 뭐 클라우드 사용할 거니 안 할 거니 이제 이 부분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만약에 클라우드를 사용하셨으면 여기 클릭하셔도 좋고요. 조금 더 안전하게 쓰고자 한다면 그냥 지금 체크하지 마시고 그냥 피니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나콘다 이제 검색하셨고 다운 받으셨어요. 그럼 이제 파이썬으로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사전 이제 학습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웹 크롤링 또 웹 스크래핑 하는 부분들은 실습을 하면서 제가 이제 구분을 좀 드릴 거고요. 지금 해당하는 거에서 우리가 지금 왜 이것을 해야 되냐면 정형화 있는 데이터들은 우리가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반정형 데이터들은 우리가 구축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웹 스크래핑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과정을 이제 살펴보는데요. 일반적으로 웹 크롤링 하면은 이제 웹상에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작업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은 뭐 네이버에 헤드라인 뉴스 이제 클로러를 가지고 올 거야. 그러면 거기서 사용하는 게 리퀘스트와 뷰티풀 숲이라는 이런 모듈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리퀘스트는 아까 HTTP 요청을 하는 과정.
그다음에 여기서는 파이썬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들을 가지고 왔었을 때 그 분류를 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는 기능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한 개요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리퀘스트 설치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하고요. 또 라이브러리 또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웹 크롤링을 할 때는 서버하고 클라이언트들이 왔다 갔다 한다 그랬었죠. 요청해서 응답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실습에서 한번 보고요. HTTP 통신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실습을 잠깐 보시면요. 이제 리퀘스트하고 통신해서 우리가 OK 받으면 여기에서 해당하는 거 어디서 갖고 온다 했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get하고 post인데 우리는 이제 get을 쓰고 있죠. 그래서 데이터들 이제 읽어주고 이제 가져오는 것입니다. 네이버에서 가지고 오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갖고 왔던 텍스트들을 우리가 HTML이라고 집어넣고 이걸 한번 프린트 해보세요 하면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니까 이제 이렇게 흘러나와서 결과들을 잠깐 보세요. HTML 이렇게 이제 해당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들을 한번 이제 실습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주피터 노트를 켜실까요? 아나콘다 설치를 하셨으면 이제 주피터 노트를 이제 여셔서 파이썬 파일을 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아마도 쉽게 하시지 못하면 유튜브에 주피터 노트 사용하는 방법 한번 보시고 파일을 한번 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파일은 이미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 파일 전체를 그냥 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웹 크롤링과 웹 스크래핑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웹 크롤이라는 뜻은요, 긁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웹사이트 데이터를 긁어오는 거, 그리고 저장하는 기법을 웹 크롤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편리하게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위 페이지를 차례로 방문해서 돌아다니는 이제 모습들이 거미 모습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스파이더 같이 불리는데, 그래서 웹 크롤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크래핑과 크롤링의 차이가 무엇일까? 자, 한번 보세요. 크롤링은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스크래핑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시기를 원하시나요? 수집하는 것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을 원하시나요? 두 개 다 필요는 하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추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크래핑이라고 보통 쓰고요. 대외적으로,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보통 스크래핑이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들. 그래서 뭐 크롤링이나 스크래핑은 이게 뭐지? 이렇게 혼란하시지 마시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데이터를 수집해서 추출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패키지를 이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웹 스크래핑을 하기 위해서 패키지는요, 몇 가지가 필요해요. XML, 그 다음에 리퀘스트, 그 다음에 클래스라는 거 CSS 보셨었죠? 그 다음에 여기 셀렉트,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내용들의 세 가지를 우리가 패키지를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주피터 노트에서는 제공하는 것은 이미 LXML과 리퀘스트는 이미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만 이제 해주냐면, 이제 그 CSS, select, 요것만 우리가 설치를 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CSS select를 설치를 하려면요, pip install, 그 다음에 CS select를 우리가 설치를 해야 되죠. 근데 앞에, 느낌표가 있습니다. 요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먼저 제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requirement is already 이미 설치가 되어 있어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웹 스크래핑 하기 위해서 어떻다고요? 리퀘스트를 불러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서버에 우리가 이제 요청을 하고 서버에서 OK를 해야지만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불러오니까요. 그래서 import LXML, HTML을 우리가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import request를 가지고 옵니다. 모두를 이제 불러주고 라이브러리를 불러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러줘서 이제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제 네이버
네이버에서 이제 URL을 가지고 왔어요. URL을 우리가 이제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URL을 넣고서 그 다음에 request하고 get을 했습니다. 우리가 요청한다는 거였었죠. 데이터 가지고 오는 거 누구를요? URL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URL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URL 어떻게 나온 거야? 그러면 요청을 했죠? 그랬더니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200이 나왔어요. 200이라 함은 우리가 이제 응답 코드를 보게 되면 200 하면 성공한 거야. 300이 나오면 주소가 이전됐어. 그 다음에 400은 주소를 잘못 입력했네. 500이 되면 서버 내부에서 에러가 난 거야. 이제 이러한 메시지를 이 번호로서 시그널을 줍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 이제 200이라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 제대로 돌아가겠구나. 이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이거 했고요. 그러면 이제 뉴스 제목하고 링크를 가지고 오려고 해요. 자,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 search, 그 다음에 해당하는 것도 프로토콜 이미 줬죠. 자, 그 다음에 도메인 줬죠. 우리가 좀 전에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pass 여기 있죠. search, 네이버 여기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파라미터 어떤 걸 이제 쿼리를 줄 거냐 이제 해당하는 것들을 해당하는 사이트로 이제 우리 연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검색어를 입력받은 후에 쿼리의 이제 밸류를 변경하게 됩니다. 자, 제가 여기는 지금 어떤 검색을 할 건지 이제 그 리터러시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클릭을 했는데 기사들이 이렇게 막 떴어요. 자, 요것들을 지금 좀 해당하는 기사들의 맨 앞에 거를 가지고 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검색을 하고요. 검색창이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눌러줘야 된다 그랬죠? F12를 눌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쭉 읽어보시면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 해당하는 부분들이 여기 A하고 지금 REF에서 해당하는 부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클릭을 해보면 각각의 어느 위치인 거를 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클릭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태그 묶어주는 부분 있죠. 여기서 묶었더니 여기 A하고 new 그 다음에 나왔죠. 뉴스하고 대시 TIT 이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해당하는 것을 오른쪽 마우스로 해서 검색을 하면요. 여기를 눌러서 오른쪽 마우스로 하면 여기 바로 여기야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기서 여기 검색했던 이 헤드라인은 여기서 요것을 말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들이 지금 뉴스하고 TIT로 제공이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헤드라인이 돼 있는 것들이 도대체 몇 개가 있을까? 지금 내가 찾았던 곳에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이러한 것들이 여기 하나, 둘 계속해서 검색하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쉽게 아는 방법. 자, 여기에 Ctrl C, Ctrl F 누르면 여기에 해당하는 창이 이렇게 창이 떠요, 하나가. 자, 이 창에다가 여러분이 쓰셨던 뉴스 슬래시 틸드를 한번 넣어 주시면 여기에 15개 중에 하나가 지금 보여줬던 게 이거야. 그러니까 뉴 티드라는 것이 나오는 게 15개가 지금 검색에 한 면에 15개가 나온다는 걸 여기서 정보를 주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왜 우리 미리 검색을 하냐면요. 우리가 이제 스크래핑을 하게 되면 데이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럼 그 데이터가 정말 15개가 나왔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이 정도는 15개 정도 검색하면 한 면에 있는 건 나오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검색을 해볼까요? 제가 이제 코딩을 드리니까 이제 요거만 이제 읽어드리고 살펴볼게요. 자, import request 해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 beautiful soup 해가지고 해당하는 것들 쪽에서 나옵니다. 여기 검색창을 지금 네이버 검색창을 지금 집어넣고요. URL을 집어넣고요. 자, 여기서 뉴틸드에 대한 것들을 찾아보니까 몇 개가 나왔냐면요. 이게 지금 15개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가 셀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에다가 우리가 지금 이제 넘버링을 좀 붙여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넘버링을 프린트 인덱스 해서 여기 넘버링을 했더니 번호대로 쭉 나옵니다. 자, 한번 우리가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나왔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했어요. 다음 거는요. 제가 또 입력을 하래요. 이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어떻게 검색을 하냐면요. 당신이 검색하고 싶은 거를 여기서 직접 보여줘. 그러면 제가 현대자동차를 한번 해볼까요? 현대자동차. 해당했더니 넘버링까지 할 수 있도록 코딩을 짜놨어요. 자, 이렇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요 코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걸 검색을 네이버에서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현대자동차 했더니 한 면에는 15개 나왔다고 아까 했죠? 정확하게 15개 다 저희들이 긁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팝창을 하는 방법인데요. 여기서는 파이썬 오토 GUI를 또 인스톨을 합니다. 요것은요, GUI는요, 사용자와 컴퓨터가 서로 이제 교환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구성을 하는데,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는데, 요거는 이제 매크로로 뜰 수 있는데 한번, 이제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제가 지금 이미 인스톨을 했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어떤 형태로 달라지냐면요, 이렇게 매크로가 이렇게 뜹니다. 아까는 검색창이 어떻게 면에서 떴죠? 요번엔 팝창을 떠가지고. 요것도 한번 해볼까요? 현대. 요번에는 뭐 할까요? 디지털 리터리시로 할까요? 그리고 제가 했더니 몇 개가 나와요? 5개. 15개가 나옵니다. 한 면에 15개 정도 이렇게 배정이 된 것 같아요. 자, 반복문을 이용해서 뉴스 기사를 스크롤링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해당하는 게 1면, 2면, 3면, 4면, 5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 장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경우는 여기에 이제 넘버링을 해가지고 여기 딱 보니까 5면까지 있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주냐? 1면부터 5면까지 불러줘 해서 이 방법들을 우리가 구성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도 현대 자동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쫙 나오죠. 2면, 3면, 4면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웹 크롤링은 진행이 됩니다. 이 파일은 이미 제공되니까요. 여기서부터 한번 변화 주시면서 검색하면서 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간단한 웹 크롤링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구축을 위해서 반정형 데이터, 웹 스크래핑을 통해서 우리가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을 배웠습니다. HTML이 어떻게 구성했으며 또 HTTP가 무엇이며 또 해당하는 부분에서 스크래핑과 스크롤링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한 파이썬에서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그 내용 중심으로 학습했습니다.